그래서 여기가 멕시코잖아요. 여기가 멕시코 걸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플로리다도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여기 미시시피인데 여기 부분에 그 비에타민스들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비에타민스들이 많이 있어요. 제 학생 중에도 블랙 베트민스 이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금방 온 게 아니라 뭐 세컨드, 서드 제너레이션인 거죠. 근데 그 자기 부모들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애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막 그 제가 뭐랄까 satisfaction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족감이랄까? 그런 게 나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런 부분은 또 거기는 미시시피는 땅에다가는 갬블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트를 띄워서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있죠. 룰을 약간 삐껴나가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런데 어떻게 삐껴나가냐 하면 땅 위에다가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배를 띄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갬블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시피에도 저쪽 위에 보면 배를 약간 강에다가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카지노들을. 그래서 미국의 3대 카지노. 첫 번째 라스베가스. 두 번째 저기 뉴저지인가 어디에 엄청 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 번째 미시시피. 근데 미시시피 땅은 아니고 다 이렇게 걸프 저쪽으로 띄우거나 강으로 띄우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갬블을 하러 그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러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스테이트 레버뉴가 생기는 거죠. 돈을 걷는 거죠. 갬블을 할 적에는 텍스를 더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요. 딥 사우스라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미시시피 같은데, 특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 좀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미드 사우스도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우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제너럴리 캐리케처 했지만 여러 다양한 사우스라는 게 있다. 그렇게 쉽게 사우스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 다양함을 느끼는 거죠. 아마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 드라마는 거의 서울이 배경이죠. 대구가 배경인 드라마 있을까요? 많이 없죠? 우리가 보는 파퓰러 컬처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심하게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우스가 아닌 저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우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뉴욕이랑 막 LA는 맨날 나와. 그러니까 다양한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우스는 몇 천만 개의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밖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 그 마운틴 사람들은 다코타 사람들은 뭐 파고라는 영화가 하나 있긴 있지만 우리가 미국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한 복잡한 제가 그 미시시피 대학 다니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우스가 좀 틀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배움이라면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 사우스도 변하고 미시시피도 변하고 한국의 위상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이 그 포지셔닝이 계속 변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여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화이트 트래시나 뭐 힐리베리나 뭐 레드넥, 뭐 트레일러 트래시, 뭐 스왑프 피플은 그 루이지애나에 스왑프가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정말 제가 스왑프 투어를 여러 개를 했는데 정말 extremely exotic하고 아름다운데, 이 스왑프 피플이라는 건 정말 그 화이트 트래시보다 더한 그 스왑프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노블 사베지라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말을 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스에 아주 많아요. 다른 종족이죠. 뭐 치카서라든지. 그래서 제가 앤스로팔러지, 그러니까 인류학과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이 인디언들을 그 셀레브레이트 하는데, 파퓰러 컬처에서 보면 굉장히 그 디그니티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현실은 정말로 어려우시고, 그분들은 굉장히 일찍 죽어요. 40이면 뭐 거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즈벨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제즈벨은 블랙 여성 중에서 어떻게 포트레이트 되냐면 아주 섹슈얼리 그 액티브하고 막 시듀스를 그러니까 화이트맨을 시듀스하고, 그렇게 해서 제즈벨이라는 어떤 그 통칭이 있고요. 하나의 그 화이트 트래시 같이 그렇게 제즈벨로 표현되는, 포트레이트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고요. 엉클 탐은 이런 거 다 지금 소설에서 나온 건데, 하나의 정형화된 그런 건데, 엉클탐은 뭐냐 하면 이 소설이 정말 옛날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항상 포트레이트 돼요. 혹시 그 언체인드 징고인가, 그 타란티노 무비에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옆에 있는 블랙 집사 같은 사람 혹시 영화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엉클탐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피리어하다. 화이트이 당연히 슈피리어하지. 그래서 그런 화이트의 아이디어를 인바디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막 블랙 애들도 더럽다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러는 그런 엉클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소설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 순종적인 사람이 엉클탐이에요. 블랙 중에서. 엉클탐은 블랙인데 순종적이고 그 화이트 이데올로지를, 화이트 슈프리머시 이데올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리들 블랙 샘보, 이거는 사실은 진짜 스토리는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한국말로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걸 보니까 왜 알았느냐 하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어. 근데 원래의 내용은 저 샘보가 인디안이야. 근데 일본판은 블랙이야. 왜냐하면 저 블랙 샘보의 엄마 아빠가 블랙 점보, 블랙 맘보거든요. 아빠의 이름이 블랙 점보고 엄마의 이름이 블랙 맘보야. 그래서 저 아들 블랙 샘보가 인디안이지만 블랙으로 둔갑해서 5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블랙 샘보 이야기는 이렇게 입술이 두꺼운 어떤 블랙 까만 애가 타이거를 만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잡혀먹히겠네.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걔네들끼리 싸움을 붙여. 그래서 누가 잘났나 하고 체이스를 하게 해가지고 막
그 타이거 5명이 돌고 해서 막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어. 그리고 자기가 바쳤던 옷이랑 그런 걸 다 아주 스마트한 삼보인데, 이게 그 파퓰러 컬처에서 막 변형되면서 아주 그 뭐랄까 블랙 남자애들에 대한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블랙 삼보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굉장히 컸던. 그거를 바꿔라, 닫아라. 그래서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때 엄청 그래서 6천 몇 개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80년대 다 거의 닫고, 마지막에 있었던 원형, 블랙 삼보의 원형은 요번에 조지 플로이드, 혹시 아실까요? 조지 플로이드. 그 I cannot breathe, 그래 경찰이 그래서 죽은 그거 이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 다시 디맨을 해서 그 마지막 샘보 레스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던벨은 와이시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와이시죠. 그 엔트벨럼 뭐랄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옷을 입고, 근데 서던벨은 그런 옷을 안 입어도 뭐 제가 몇 분 남았을까요? 좀 몇 개 스킵해야 될까요? 10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아주 많이 가야지 되는데. 네. 서던벨 넘기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각하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매지컬 니그로, R 없어야 되네요. 저기 왜 NEGRO인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냐면 블랙인데 아주 힘이 세, 그리고 막 거의 슈퍼 파워가 있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자, 넘기시다. 근데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저는 제가, 네. 옥스포드가, 라파옜에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라파옜이고 여기에 옥스포드라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사는 곳이고, 여기에 뭐, 그냥 넘겨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델타가 있고, 네, 넘기겠습니다. 엄청 많이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다 넘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는 1848년에 지어졌고, 졸려오시죠?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리고 1848년, 저는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걸 보면 막스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쓴 해입니다. 그때 미시시피 한참 잘 나갈 때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라서 그때는 플랜테이션 자제님들이 오는 학교였고요. 그때 자제님들이 오실 적에는 그 도미터리를 짐도 이렇게 침대 터킹 해주고 음식 만들어주는 슬레이브들이 다 같이 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100% 남자였고요. 와이시였고요. 플랜테이션 자제분들만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곳이었고, 62년에 뭐가 일어났냐? 시빌 워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 애들을 보고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때는 그 학생 수가 0명인 거죠. 나가서 싸움을 하면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레이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는데, 지난 내가 있는 동안 10몇 년 동안 그 동상 부시라고 매해 데모를 합니다. 블랙 애들부터 화이트 그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데모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없앴어요. 왜냐하면 요즘 동상들을 다 부시거든요. 뭐 콜럼버스 동상도 부시고 다 부셔요, 요새는.
그래서 미시시피도 결국 마지막에 부셨고 옮겼고 그래서 이제는 없고 그리고 1896년에 올미스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랜테이션의 마스터의 와이프를 올미스라고 해요. 근데 미시시피대에서 그게 아니라 올드 미시시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올미스. 요거는 그래서 이 이름도 바꿔야 된다. 매일매일들 하고 있고요. 제임스 메리더스 얘기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오바마가 첫 번째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오바마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디에서 하자고 했느냐. 가장 레이시즘이 문제가 되는 주의 그 대학. 바로 저희 학교에 와서 첫 번째 미시시피 대학에서 오바마가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하는데 이거 몇 달 전부터 시큐리티가들이 와서 저희 동네를 모두 점령하고 공사를 모두 못하게 했어요. 오바마 죽을까 봐.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 하기 한 20일 정도는 3,000명 정도의 저널리즘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 왔는데 그 저널리스트들이 왔을 때 사진 한 사람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저희 옥스포드와 저희 동네는 모든 게 멈춰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 오바마가 묵었던 호텔에도 가봤죠. 바로 제 오피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우리는 바뀌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한 거죠. 여기가. 네. 그래서 사우스의 그것이 많이 변하고, 어휴, 네. 5분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시 5분, 10분 더 얘기해도 될까요? 질문 없으시죠? 원래는 1시간 반이니까 5분밖에 못하나? 네, 5분에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곳에서 사회 이론을 가르친다는 건 뭘까? 이거를 제가 사실은 좀 벌써 얘기를 했는데요. 파지티비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진리는 밖에 있는 거예요. 뭐 뉴턴스 로 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진리.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사회학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학엔 그렇다 이런 건데 사회학은 이런 거에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white 애들들 하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한테 맞는 거 아니야? 그거는 콜로니얼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이론이 한국에도 맞아? 여자들한테도 맞나? 블랙들한테 맞는 이론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애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회학 이론을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런 거 배웠죠. 근데 사실은 항상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거를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자꾸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계속 퇴짜를 많이 맞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럼으로써 제가 보니까 사회학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이론, 여자가 많죠. 근데 그 애들은 다 여성 공부를 하거나 문화를 공부해요. 이론 섹션에 가면 다 남자예요. 저 같은 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다 쳐낸 거죠. 지금 제가 저널에 못 내면 그 테뉴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겪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론들에 제가 굉장히 트랙을 많이 당하는데 이 도로시 스미스라는 여자가 70년, 80년대에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수가 됐을 적에 여자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런 스탠드 포인트 티어리, 자기가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다. 진리는 딱 하나만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보이는 게 조금 다르고 이분이 보이는 게 조금 다르고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해서 파셜리 이렇게 만들어낸 그 다 같이 만드는 것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bifurcation of consciousness라는 거는 뭐냐면 여성이 겪는 어떤 experience,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세상은 이래 하는 거랑 맞지가 않아.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갭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서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설명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컨셉이나 이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들은 많이 이런 걸 겪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겪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런 제가 본 인터내셔널 패컬티들을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지난 5년, 10년간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못 느껴요. 엔지니어링에 있는 분들 조사했는데도 사회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할 거냐? 그거 가르쳐서 뭐 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느끼는 거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리티로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사회 이론을 가르친다는 건 무엇인가? 제가 미국을 공부함과 동시에 사회학을 여기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는가? 이런 속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하느냐면 그런 마이너리티들과 연대를 하는 거죠. 블랙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고 여자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포리너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고 마이그런트 워커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이론을 점점 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고 그런 분들을 자꾸 소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학생 애들한테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면 어떤 거를 처음으로 시작하냐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지금 이 줄리안 고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책을 아주 많이 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토트 앤 소셜 티어리인데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founding father. 왜 또 해피름은 다 father야. 모든 이론이 다 father야. mother는 없어.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founding father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유럽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쉽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때 왜 임피리얼리즘이 있었고 콜로니얼리즘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나온 이론들은 어떤 세상과 관련이 있는가로 해서 저는 이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를 다시 다 뒤집기 하는 거, 다시 읽는 거, 다시 쓰는 거, 다시 리오더링 하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이런 후진 스테이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잘 갔다, 운이 좋았다. 미시시피 제일 못 사는 스테이시인데 잘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뭐 그래도 2, 3분 질문 받을까요? 네. 네. 네.
왜 해피름은 미국을 갔느냐? 네네. 제가 스토니브룩에 간 거는 저희 언니와 형부가 스토니브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고, 맨 처음에 갔을 적에는 제가 불문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미국은 제국주의다 생각해서 나 영어 공부 안 할래. 이래서 학원 한 번 안 가고 가게 됐어요. 좀 언더그라운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여기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언니한테 갔는데 사회학 한 1, 2년만 공부하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조심해. 너는 적진에 뛰어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론을 공부하는데 재밌었어요. 여자한테 배웠거든요. 첫 번째 그 사회학 이론을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못 알아들었지만 맨 처음에 갔는데 뭐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어딜 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뭐 이머전시 옆에 로스트 앤 파운드가 있어. 그런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근데 수업은 하도 읽고 가니까 원래는 저는 공부를 잘 안 하는 애인데 거기 가니까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여기서는 제가 좀 행동파였는데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하게 된 사실은 불란서를 갔었어야지 됐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커뮤니스트도 만나고 페미니스트도 만나고 처음에는 야 미국에 정말 이런 사람이 많고 좋구나. 사회학을 한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공부했으면 뭐 경제학 이런 거 공부했으면 당장 때려치고 한국에 가지 않았을까.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저는 일본학과 최현재라고 합니다. 네? 일본학과 최현재라고 합니다. 네. 너무 또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사회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미국의 기존에 있는 이론들이 그런 실제 다른 나라나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정해진 진리 같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교수님이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극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다고 그럴까? 제도가. 그래서 게이트키퍼들이 많고요. 또 밸리데이션 프로세스가 피어 리뷰라고 아주 데모크래틱한 것 같지만 이게 동료들끼리 다 리뷰를 엄청나게들 하고 또 퍼블리케이션이 꼭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저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 없어요. 페미니스트나 뭐 젠더 앤 소사이티는 여자가 있죠. 그리고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뭉치는데 이론 연계입니다. 연계. 정말 없고 제가 받은 레터들을 정말 확 다 퍼블리시 할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저한테 레터를 보내요. 제가 보내면 이렇다 이렇게. 그런 거는 책에서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세게 자기네들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제가 많이 발견했냐 하면 글로벌 사우스 그룹이 있고요.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즈가 따로 있고요. 또 아프리카 쪽이랑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는 제가 블랙 스튜던트 애들을 굉장히 많이 논문을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여기에서 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여기에 맨 처음에 제가 갔을 적엔 블랙이 37%나 되는데 4%인 거예요. 유니버시티 미시시피에 2002년에는. 지금은 13%예요. 왜냐하면 그걸 올려야 돼요. 그런데 더 올려야죠, 사실은. 근데 맨 처음에 왔던 학생들 중에서 제가 그 애들과 그 굉장히 깊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과 뭐 비에트나미스 애들, 뭐 혼혈, 뭐 아니면 미국에서 살았지만 디스프랜차이즈 됐던 가난한 애인데 공부를 잘해서 왔던 애, 이런 애들과 얘기하면 저는 막 갑자기 힘이 막 솟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여기서 내가 꼭 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을 바꾸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지 되고 뭐 그렇지만 계속 제가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오더링하고, 그게 아마 이 디스맨틀링 하는 거, 사우스를 디스맨틀링 하는 거가 말하자면 저는 이런 마이너리티들의 연결이 사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에 있는 게 정말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것도 뉴욕에서 공부를 했지만 맨 처음에 갔을 때 뉴욕 참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리딩도 저는 사실은 뉴욕 타임스만 읽고 뉴요커 읽고 맨하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무슨 그런 퍼블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사우스들끼리 하는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서 정말 거의 30분. 제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얘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PhD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공부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재정립하고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공부가 나오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서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